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병원 부천병원 안과에서 망막을 담당하고 있는 한정호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 비욘디 채널 즐겨 보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당뇨 망막병증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함께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당뇨병이라는 병은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당뇨병성 3대 합병증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당뇨 망막병증이 있고, 당뇨병성 신증, 신장이 망가지는 병이 있고, 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가장 흔히 발생하는 당뇨병의 합병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당뇨 망막병증의 이름 자체에 이 병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는 다들 아시듯이 당이 높은 피가 흐르는 병이죠. 그래서 당이 높은 피가 흐르면 망막이라고 하는 눈의 조직에 병이 생긴다. 이게 당뇨 망막병증인데, 그 망막이 뭐냐? 우리가 이게 눈을 보시면 눈을 한 방이라고 봤을 때 이 벽지처럼 발라진 신경 조직을 망막이라 하거든요. 카메라로 치면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 필름은 눈 바깥에선 보이지 않고요. 이 각막과 수정체를 건너봐야 망막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직인데, 이 망막을 우리가 전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운데 황반이란 부위가 있습니다. 이 망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황반이란 부위는 그 정밀한 걸 보는 시각세포가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운데가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시력을 잃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주변부, 이 혈관들, 이 황반이란 부위 바깥쪽에 있는 망막 부분은 우리가 시야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형체를 본다든지 명암을 본다든지 이런 어떤 대충의 그 윤곽을 보는 데 쓰는 곳이 망막의 주변부고, 정밀한 곳을 보는 것이 이 황반이라는 이 가운데 부분인데, 이 당뇨 망막병증은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주변부부터 망가지게 되는데 증상이 없거든요. 또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런 망막이라는 구조가 망가지게 되는데, 이 성인 실명에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듯이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 이 3대 실명 질환인데, 이 성인 실명에 가장 많은 원인이에요. 성인이라 하면 20세 이상이죠. 20살 이상의 성인에게서 가장 실명에 많은 원인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고요. 전신질환인 이제 당뇨 외에 말초순환 장애가 생기는데, 이때 망막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망막이 주변부부터 죽어가기 시작하고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병을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 망막병증은 이 유병기간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년 이상 당뇨를 앓게 된 분들은 90% 이상 당뇨 망막병증이 생길 정도로 이 이완기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당뇨 망막병증의 이제 유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내용인데, 성인의 약 10.4%에서 타입 2 제2형 당뇨가 진단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는다고 이제 전 세계적인 통계가 돼 있고, 최근 몇 년 전에 국내 환자에서도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국내 당뇨병 환자의 한 20.4%, 즉 한 5분의 1 정도, 5명 중에 1명 정도가 당뇨 망막병증이 관찰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내장 유병률도 높아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인 인구의 23.5%가 백내장이 유병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뇨병 환자는 54.7%로 당뇨병 환자에서는 백내장도 발생이 잘 된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면 다른 전신적인 합병증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식성,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있을 경우에 당뇨병성 신증 이 위험도도 증가하게 되고요. 뇌졸중이나 심부전, 심혈관 질환도 2배 이상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망막병증이 진단이 되면요, 콩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또 심장 같은
이런 데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뇨망막병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리 없는 시력도둑이다. 이게 당뇨망막병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망막의 주변부부터 진행이 되고요. 가운데가 망가지게 되는 게 이제 후기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없는 시력도둑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게 됐고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저하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뇨 항반 부종이라든지 유리체 출혈,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이런 이유로 후기에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뇨망막병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면요. 검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시력검사, 안압검사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전완부 검사, 안저검사, 또 혈관 조영술, 빛간섭 안구 단층 촬영, 또 전기생리학 검사들도 있고 초음파 검사들도 때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검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매번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검사 위주로 하다가 필요시에 적절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꼼꼼한 안저검사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저검사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안저검사를 할 때 저야 이제 대학병원에서 망막을 보는 사람이니까 제가 환자 90% 이상 망막 체크를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개인병원 안과를 간다든지 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냥 당뇨가 있고 이런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눈 앞에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저는 뭐 2개월, 3개월마다 안과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당뇨가 진행돼 있냐, 나 맨날 검사하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동네 안과를 가서 우리가 안저 검사를 하겠다, 당뇨가 있고 이 당뇨에 대해서 우리 눈 속 검사를 해달라 말을 해주시면 선생님도 이렇게 꼼꼼히 주변부까지 봐주실 건데 그런 말을 안 하면 이렇게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꼭 망막 검사를 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막 안저 촬영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당뇨가 있을 때 망막이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미세 혈관류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망막 출혈도 생길 수 있고 경화삼출물, 이게 찌꺼기거든요. 찌꺼기가 생길 수 있고 변화각이라고 하는 이 허혈성 변화도 생길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또 정맥이 확장되거나 구물거리는 이런 눈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길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옵토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눈을 이렇게 주변부까지 한 번에 팍 찍을 수 있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정도 이렇게 저 45도 범위에 망막만 보고 우리가 직접 망막 주변을 체크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사진 한 장만 딱 찍어도 이 그림과 같이 망막 전체 200도까지 망막 주변부까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장점이 산동이 없이도 간단히 팍 찍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주변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망막 촬영 기계가 나와서 쉽게 안과 검사도 할 수 있다. 제가 이 작가님이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정말 선생님 전에 망막이 찢어져서 검사할 때 검사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망막 변증 검사도 검사가 불편하고 힘든가요? 사실 이 망막이 찢어질 때 우리가 보통 망막 찢어지게 되면은 주변부가 많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이 당뇨 망막병증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 안에 벽지예요. 눈 안에 벽지가 찢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근시가 많기 때문에 근시가 있으면 망막이 얇거든요. 그래서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찢어진 경우에 주변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특수한 렌즈를 좀 눈에 댄다든지 이런 검사를 할 때 좀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어떤 빛을 쏘면서 검사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주변부도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변부까지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간섭 안구 단층 촬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름이 좀 긴데요. 이거는 OCT라고 그래서 눈의 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쓰는 CT랑 뭐 방식은 아예 다른데 이게 어쨌든 눈의 망막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것도 요즘에는 거의 루틴하게 검사를 하게 되는 검사인데
여기 정상 보면은 우리가 황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가운데 황반, 황색 반점이라고 하는 이 황반 부분이 쏙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쏙 들어가 있죠. 좀 작은데 그림이 쏙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부종이 생기게 되면 이게 여기는 이게 좀 두껍고 이게 검은 물도 이게 검은 것도 이렇게 보이시죠?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당뇨 망막이 부종이 생긴다. 그래서 당뇨 망막 부종이란 병인데 그 당뇨가 있으면 이렇게 망막이 부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주위에 그 견인성 섬유혈관 증식성 막이 생기면 이렇게 망막을 잡아 당기면서 벽지를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벽지가 뜯어지는 이렇게 망막 박리라는 병도 견인성 망막 박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눈으로 봐도 보일 수가 있지만 이런 조그만 변화들은 사실 안저 검사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그 OCT라는 안구 단층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면을 보면서 망막의 변화를 정확히 볼 수 있다. 요즘에는 더 깊고 더 세포 단위로 볼 수 있게 굉장히 이게 잘 기계가 발전을 해가지고요. 조그만 변화도 쉽게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 한번 찍으면 망막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형광 안저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안저 검사상 보이지 않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그만 점들, 미세 혈관들을 볼 수도 있고 이게 혈관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이게 보이는 신생혈관이라는 건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신생혈관 또 망막의 주변이 죽어가는 비관료 부위 등이 관찰이 가능한 검사입니다. 이거는 매번 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했을 때 필요시 하게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뇨 망막병증의 단계를 우리가 파악할 때 우리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단계를 파악하고 어떤 시기에 치료를 해야 되고 얼마 만에 환자분들을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체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나 JJ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안저 검사가 OCT 검사인가요? 개인 병원에서 OCT 검사와 눈 종합 검사를 했었는데 대학병원 기계가 더 좋은가요? 안저 검사의 일종의 OCT 검사도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눈 속을 눈 안에 있는 바닥을 본다. 그러니까 눈 속을 보는 검사들 중에 안저 촬영도 있고요. 이런 OCT 검사도 있는 건데요. 이 OCT 검사를 했다는 거는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단면을 보는 검사를 했다는 거고 기계가 굉장히 뭐 어떤 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그 수입 소스 OCT라고 해가지고 좀 더 깊고 또 세포 단위로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계들이 있는데요. 뭐 그 기계들은 요즘에 개인 병원에서도 많이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대학병원 기계가 좋다기보다는 그 기계가 있고 없고 뭐 회사마다 또 나오는 기계들이 다 달라서 또 장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대학병원 기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은 많이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작가님 한번 또 질문해 주시네요. 성인들은 그럼 대학병원에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검사 받으면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될까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당뇨 망막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광간섭 단층 촬영 혈관 조영술이라는 이제 굉장히 이름이 길죠. 이런 검사도 요즘에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검사인데 보시면 아까는 제가 그 조영제를 맞으면서 혈관 그 조영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조영제 없이도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막 내층부터 층별로 외층 아니면 맥락막층까지 이렇게 혈관을 조영 없이도 볼 수 있는 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당뇨병에서 이 무혈관 부위가 커지고 뭐 혈관의 밀도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망막을 조영제 없이 초기에 당뇨 망막증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검사 기기가 나왔고요. 보시면 이런 조영제 요 옆에 오른쪽 제가 이 가리키는 요 검사는 조영제를 쏘면서 이제 아까 말한 혈관 조영술인데 이거는 조영제 없이도 이렇게 넓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주변부까지 요즘에는 수입 소스 아까 OCT 엔지오그래비라고 해가지고 주변까지 이렇게 무혈관 제가 표시를 하면 비관료 영역을 주변까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조영제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제가 문제가 뭐냐면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콩팥이 망가지거든요. 어쨌든 이 조영제라는 것을 이제 콩팥에서 걸러서 나가야 되는 건데
신장이 망가져 있는 분들은 이 조영제를 쓰게 되면 콩팥이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영제를 쓰기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영제가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간혹 가다가 쇼크까지 오는, 그래서 쇼크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조영제가 못 쓰는 경우 환자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조영술도, 단층 촬영 혈관 조영술도 요즘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인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 심한 백내장이나 유리체 출혈과 같은 매질 혼탁으로 인해서 안절을 정확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보통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여기 출혈 때문에 망막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망막이 떨어져 있는지, 뭐 붙어 있는지, 뭐 안 좋은 막이 있는지 이런 거 좀 보기 힘들 때, 백내장 때문에도 잘 안 보일 때 이런 식으로 망막을 전체적인 모양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의 이제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경증, 비증식성과 증식성으로 우선 나누고요. 그 비증식성에서도 뭐 경증, 중증, 뭐 심한 단계, 뭐 초기 고위험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아실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증식성에서 증식성으로 넘어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치료에서 이 비증식성과 증식성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생혈관의 유무인데요.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해놨죠. 여기도 이렇게 시신경에 있는 이게 누출이, 그 혈관 촬영을 했을 때 후기까지 이렇게 누출이 커지는 것들을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생혈관이 한 개만 있어도 우리가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신생혈관이 없죠. 근데 이게 신생혈관이 생기면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요. 아, 많이 진행했구나, 뭔가 치료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당뇨 망막병증을 우리가 지켜보는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이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당뇨 망막 부종 같은 경우는 시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이거는 이제 단계와 상관없이 초기 뭐 증식성이든 비증식성이든 어느 단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도 또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망막이 부어요. 물이 차고. 부으게 되면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당뇨 때문에 또 녹내장도 올 수가 있어요. 당뇨 때문에 녹내장도 올 수가 있는데, 이 보시면 아까 당뇨가 많이 진행하게 되면 이 신생혈관이 생기잖아요. 그 신생혈관이 생기는데 혈관 덩어리들이 이렇게 앞에 홍채까지 기어 나오게 되거든요. 기어 나오게 되면 홍채에도 혈관들이 자라나게 되고, 혈관들이 수축하면서 이게 홍채 모양도 이런 식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전방각이라고 하는데, 이 전방각은 우리 눈으로 치면은 하수구예요. 그래서 이 하수구에도 이제 눈에 있는 방수가 생성이 돼서 이 전방각이라고 하는 섬유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전방각에 이 혈관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막히는 것처럼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하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게 되고, 시신경이 죽어가게 되고, 눈에 통증도 오게 되고, 이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의 0.25에서 20%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다양하게 돼 있고,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는 약 50%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혈관 녹내장은 진단은 녹내장으로 돼 있고, 녹내장 선생님과 같이 보는 게 맞는데, 망막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신생혈관 녹내장 같은 경우는 다른 녹내장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받고 갈게요. 주냐TV. 안녕하세요. 요새 다초점 렌즈가 유행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당뇨이신데 백내장 할 때 다초점 렌즈는 다초점 안경에 뭐가 다른 건가요? 당뇨 환자도 다초점 렌즈 수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이 다초점 렌즈가 유행이죠. 이 다초점 렌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 백내장 렌즈는 단초점 렌즈라고 하고요. 다초점 렌즈는 가까이도 멀리도 또 요즘엔 중간거리까지 잡아주는
다초점 렌즈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각각 어떤 렌즈가 다 좋다 이런 건 없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초점 렌즈는 어떤 한 초점에 빛을 다 사용하게 돼가지고 그 초점 거리는 굉장히 잘 보이게 되는데 다른 초점 거리는 좀 덜 보이게 되는 단점이 있고요. 다초점 렌즈는 어쨌든 빛을 나눠 쓰는 거거든요. 거리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막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 대비라든지 빛 번짐이라, 그러니까 대비 감도 같은 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막 당뇨가 있는데 다초점 렌즈를 못 하는 건 아닌데 당뇨가 심해서 합병증이 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당뇨 망막 부종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를 권하진 않고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권하진 않고 다초점 뭐 상황에 봐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에 따라 굉장히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다초점 안경이랑 다른 점은 다초점 안경은 우리가 이 렌즈별로 이렇게 그 위치마다 우리가 돋보기랑 멀리 보는 안경이 같이 들어있는 거고 다초점 렌즈 우리가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는 공학적으로 회절식 그 렌즈라고 회절 방식이라고 하는데 빛을 가까이 볼 때 멀리 볼 때 공학적으로 이렇게 만든 렌즈거든요. 그래서 눈 속에 넣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좀 원리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주제와 다른 질문을 드리는데 신순아님 선생님 주제와 다른 질문을 드리는데요. 혹시 눈물샘 때문에 눈이 뻑뻑하고 가렵고 눈곱도 잘 끼고 하는데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안구건조증인데요. 눈물샘이 우리가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러니까 눈물층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가 눈물이 잘 마를 때, 마르는 경우가 있고요.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 생성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눈물이 잘 마르는 경우는 우리가 그냥 눈물약을 보충하거나, 그러니까 눈물층도 이제 뭐 우리가 수성층, 지질층, 뭐 뮤신층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처방에 따라 또 약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눈물약을 보충해 주는 거고요. 말씀드린 눈물샘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눈물 생성이 적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안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눈물샘에 뿐만 아니고 눈가 주변에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경우에 그 레이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메이범샘이라고 있는 기름샘이 있어요. 눈가 주변에 이 기름샘에서 기름이 잘 안 나오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피부할 때 IPL 하는 것처럼 눈 주변에 IPL을 해서 눈물 기름 치료를 그러니까 기름샘을 좀 활성화시켜서 눈을 좀 편하게 하는 건조증 치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 망막병증에 하는 레이저랑은 좀 아예 다른 레이저고 우리가 IPL 피부에서 쓰는 이 IPL 레이저를 눈가에 이렇게 요즘에 해서 건조증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당뇨 망막병증의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이거든요. 혈당 조절은 당화혈색소 1% 감소 시에 미세혈관 합병증을 35%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당화혈색소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혈압 조절도 중요해요. 또 혈압 조절을 해서 또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감소되면 당뇨 망막병증 10% 정도 감소된다. 이런 얘기도 보고가 있고요. 연구 결과가 있고 또 이 혈청 콜레스테롤은 망막 경성 삼출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지를 조절해서 이런 것도 이제 삼출물 발생의 또 감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조절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시 구체적인 운동과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요. 또 약물 치료, 당뇨에 대한 약물 치료 말고 우리 눈 혈액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말초 혈액 순환 개선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흡연은 하면 안 되겠고 또 여기다 제가 임신을 넣어놓은 거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기존에 당뇨 망막이 있는 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저 검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임신으로 인해서 부스팅 효과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당뇨 망막병증이 확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경우에도 망막을 잘 봐야 된다. 필요시 치료도 잘 해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질문은 제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조셉이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신데 눈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개인 병원에 갔는데 레이저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셔서 한 번 받으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더 못 받으시고 몇 년이 지난 상황인데 오래전이라 정확한 치료명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치료를 하면 통증이 있을까요? 더 안 좋아지실까봐 치료를 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무서워하셔서요.
아마 당뇨가 있으셔서 레이저 치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레이저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큰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레이저 할 때 뭐 아픈 부분도 있고 한데 보통 그게 큰 통증을 못 보시는데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아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하시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이 지났으면 레이저가 충분히 안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이 진행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좀 레이저가 우리가 적절한 파워가 있는데 좀 파워를 낮춰서라도 좀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뭐 레이저를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아주 많이 초반에는 초기 환자분들한테는 레이저 치료할 때 이렇게 막 엄청 많이 하진 않거든요. 이 주변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레이저를 많이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다시 검사를 해보시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의 검진 시기를 보면요. 제1형 당뇨병인 경우에 당뇨병 진단 5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1년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처음 진단 시 바로 1년마다 하시는 게 이제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만에 병원에 와야 되냐 이제 병원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비증식성 중에 정상이나 경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아까 질문하셨죠. 중증도의 경우에는 6개월, 심한 경우는 3개월마다 이제 보통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돼 있고 꼭 이렇게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같은 경우는 3개월. 이게 사람들마다 진료 보시는 분들마다 좀 차이는 있고 그런데 이게 권고돼 있고 여기에 준해서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렇게 보신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증의 이제 치료인데요. 치료는 이제 3가지가 있어요. 크게 범망막 레이저 광고술, 눈속 약물 주사, 또 유리체 절제술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레이저 광고술인데요. 눈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대고 눈에다가 레이저를 조사해서요. 이렇게 레이저로 주변부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황반이라고 하는 가운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부를 다 태워 없애버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주변에 망막이 죽어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신생혈관이 생기고 출혈이 있고 이런 부분을 레이저로 다 태워가지고 이 가운데 부분이 망가지는 걸 막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망막이 죽거든요. 이 망막이 죽어가면은 우리는 몸은 참 신기하게도 보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은 망막 주변에 혈액을 공급해 주려고요. 안 좋은 아까 말한 신생혈관 같은 이런 안 좋은 혈관들을 만들어요. 이런 혈관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리고 이 혈관을 만들기 위한 인자가 우리가 신생혈관을 만드는 어떤 인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자들이 못 나오게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레이저 치료하면 시력이 좋아지나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했는데 왜 시력이 안 좋아지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죠. 당뇨망막병증을 진행을 막는 거지 증상의 호전이 목표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이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부분을 태우기 때문에 시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시야가 좀 좁아져 보일 수도 있고 또 레이저 염증으로 인해서 뭐 황반이 부을 수도 있고 또 안구 건조증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감이 좀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뭐 어느 정도 지속되고 이런 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그냥 괜찮아지고 적응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게 좀 오래 남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가운데 중심 시력을 황반이라는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 부분을 레이저를 한다. 그래서 하지만 레이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레이저 하고 나서 또 그 레이저 틈틈이 비집고 혈관들이 자라날 수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로는 이제 눈속 약물 주사가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실린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망막이 이렇게 아까 붓는데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우리가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치료거든요. 그래서 눈 속에 이렇게 주사를 놓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주사를 찍은 거 사진인데 처음에 눈에 주사 맞자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눈에 주사 어떻게 놓냐고. 엉덩이 주사는 사실 엉덩이 주사보다 안 아프거든요. 눈에 마취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눈에 주사를 맞는다는 공포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여러 번 맞으신 분들은 이제 별거 아니란 걸 알지만 이제 처음 맞거나 초반에 몇 번 안 맞아 보신 분들은 주사 맞을 때마다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안 아프고 금방 끝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주사가 있냐면 우리가 항체 주사가 있는데요. 안티-VEGF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VEGF, VEGF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혈관 내피 성장 인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막이 죽어가면 이게 막 분비가 돼가지고 혈관을 살려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안티, 이렇게 막는 효과죠. 이런 것들을 막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사에는 요즘에는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엘리아라는 요즘 주사가 요즘 나와서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뭐 보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데 상황에 맞게 좀 쓰게 되는데요.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후반에도 망막 부종으로 이제 주사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 치료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근데 4주 간격으로 3에서 5주 간격으로 초반에 로딩으로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이후에 필요할 때 주사하는 경우가 주사하는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치료를 하는 그가 중요한데 요즘 NEJM에 나온 연구 결과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2015년에 그 발표됐고 이 주사 3가지 약제를 주사를 해봤더니 어쨌든 뭐 이렇게 올라가죠. 초반에 급격히 올라가서 이렇게 유지가 되죠. 시력이 점점 볼 수 있는 글자 수인데 좀 초반에 이게 호전이 있다가 잘 유지가 된다. 초반에 호전이 잘 되기 때문에 초반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막 두께인데요. 망막 두께가 초반에 이렇게 감소되고 잘 유지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주사 치료, 이 3가지 주사의 효과는 조금 차이가 약간씩 있지만 결국에는 이 3가지 주사 모두 망막의 붓기를 감소시키고 시력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치료와 항체 주사가 거의 모든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종이 있으면 레이저 치료 많이 했는데 국소 레이저라고 해서 요즘엔 이 항체 주사가 대세고 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47세 여자 환자였고 시력이 0.1이었는데 이 망막이 많이 부어있죠. 아일리아라는 주사 맞고 2달 뒤에 시력이 0.6으로 호전되었는데 망막을 보시면 이 붓기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사를 맞으면 항체 주사를 맞으면 망막이 붓기가 감소된다. 그 다음에 항체 주사 말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어요. 당뇨가 오래되면 염증 반응이 막 오면서 망막이 또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또 망막이 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다들 알다시피 항염증 효과가 있죠. 또 혈관 내피 성장에 대한 강한 기량작용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트리암시놀론, 마카이드, 또 오토덱스라고 하는 요즘 주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오토덱스라는 주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망막 보시면 이거 하얀 칩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런 칩을 눈에 넣어서 이건 스테로이드 칩인데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눈에 넣어서 이게 3개월 정도, 3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눈 속에서 녹으면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주사 중에서는 가장 효과를 오래 가게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주사는 이제 뭐 백내장도 조금 일으킬 수도 있고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 때문에 또 상황 봐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56세 남자 환자였고요. 앞에 뭐 이것저것 내용 뺐는데 아까 말씀드린 항체 주사를 계속 맞았는데 이 붓기가 안 빠졌어요. 잘. 그래서 이 오주덱스라는 주사로 이제 체인지를 한 거죠. 주사를 바꾸고 나서 시력이 0.05에서 이 주사하고 나서 0.4까지 시력이 좋아졌고 망막 부종도 가라앉아서 잘 유지되고 있고 이 혈관 촬영을 보면 누출도 많이 좀 줄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체 주사가 잘 들지 않거나 할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오주덱스라는 주사를 요즘 많이 해서 효과도 효과도 좋고 또 효과 기간도 항체 주사보다 좀 길기 때문에 또 상황에 맞춰서 이런 오주덱스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은 언제 수술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유리체에 출혈, 눈 속에 출혈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출혈이 되거나 출혈이 가라앉지 않거나 뭐 이런 주사를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사를 맞아도 이렇게 유리체 출혈이 계속 지속될 때 수술하게 되고요. 또 여기 보면은 견인성 망막 박리가 있을 때 당뇨가 오래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안 좋은 막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안 좋은 막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망막의 막들이 망막을 잡아 당기면서 망막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 막을 제거하고 망막을 붙이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수술은 아까 또 질문이 들어와서요. 또 이 작가님, 선생님 수술은 수면 마취로 하나요? 요새는 수면 마취가 아니고 이제 전신 마취를 많이 또 망막 수술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당뇨로 인한 망막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요. 수면 마취는 이제 우리가 우리 내시경 할 때 이런 거 수면 마취 하는데 눈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다가 이렇게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눈 수술을 하다가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잘 안 하고요. 전신 마취를 해서 자면서 하거나 요즘에는 또 부분 마취로도 많이 합니다. 눈만 마취해서 망막 수술할 때도 눈만 마취해서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구가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수술 시간도 좀 짧아지고요. 또 이제 망막을 뭐 이제 망막에 기구가 좋아져가지고 망막에 이렇게 찢어지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커팅 레이트라는 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수술이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수면 마취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기 때문에 부분 마취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황에 따라서 부분 마취로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전신 마취를 보통 하게 됩니다. 유리체 절제 수술이라는 거는 여기 모식도인데요. 눈에 이렇게 기구를 넣고 복강경 수술이랑 좀 비슷해요. 기구를 넣고 눈 속에 있는 어떤 출혈도 제거하고 망막도 이렇게 조작하게 하게 되는데요. 실제 수술하는 장면을 한 컷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요 라인으로 통해서 눈을 압력을 유지하는 인퓨전 라인이라고 하는데 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그 불을 비치게 되고 한쪽으로는 이제 어떤 망막을 조작하는 기구들이 들락날락 하게 되는데요. 뭐 가위도 들락날락하고 칼도 들락날락하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락날락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막을 조작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요.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견인성 망막 박리로 인해서 시력이 0.03 굉장히 떨어져 있죠. 망막이 다 떨어져 있고 이 막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막이 보이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막을 제거했고 주변에 레이저 치료도 다 해서 현재는 지금 시력이 0.4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인성 망막 박리가 있을 때 막을 제거하고 레이저 치료하고 망막을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회복된 케이스고요. 또는 아까 말한 유리체 출혈인데요. 유리체 출혈이 눈에 생겨서 눈 속에 그 출혈 때문에 망막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혈을 다 제거하고요. 눈 속에 레이저 치료도 이렇게 해서 현재 수술 전에 시력이 안전수지, 핑거 카운트라고 하는데 손가락 개수 이렇게 손가락밖에 못 보다가 지금은 시력 0.6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지원님, 교수님, 라식이나 라섹을 한 후에 망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요즘에는 워낙 라식이나 라섹을 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망막 수술할 때도 망막 수술하는 자체는 이 라섹 수술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망막 라식이나 라섹은 이제 그 각막을 잘라서 이제 플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술기를 조작할 때 이 플랩을 건드린 경우가 있어서 손상을 주는 경우가 좀 있고요. 조작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보통 망막 수술을 할 때는 백내장 수술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라식이나 라섹을 했을 때 좀 우리가 또 계산법이 또 있긴 하지만 조금 부정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조금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각막도 금방 좀 잘 붓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약간 불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수술을 못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라식이나 라섹을 한 분들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히스토리를 해서 잘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당뇨망막병증은 철저한 혈당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혈당 관리와 정기적인 안과 검진, 또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당뇨망막 환자 중에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인지율이 그때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4.6%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뇨망막 환자 중에 내가 당뇨망막을 해야겠다, 치료를 하고 해야겠다는 걸 인지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고 10명 중 1명, 2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 받는 사람은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방심을 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인보다 경제활동군에서 오히려 당뇨 검진율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저항력군, 시골 거주군, 또 주관적으로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군에서 당뇨 눈 검진에 대한 관심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뇨 눈 검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주변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눈 검사도 꼭 해야 되더라, 이런 거를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이 좀 있는데요. 결막염으로 인해서 눈이 붓고 눈 윗동이 혈관 자국이 생겼는데 결막염이 치료되면 이런 증상도 사라지나요? 보통 이제 결막염이 생기면은 우리가 결막염의 종류도 뭐 다양하게 있지만 결막염이 생기면 눈이 혈관이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부풀고 이런 혈관 자국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 결막염이 치료되면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혈관들이 붓기 시작하면 결막염이 생길 때 아니면 또 안구가 건조해지거나 어떤 이런 쉽게 건조해졌을 때 잘 부풀어 오르고 충혈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조증 치료라든지 이런 안약을 평소 잘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녹내장 수술 후 눈꺼풀이 자주 내려앉아요. 안검하수인가요? 수술을 해야 하는지요? 약으로는 못 고치나요? 수술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나요? 우리가 어쨌든 눈 수술을 하게 되면 녹내장 수술이건 뭐 라식 수술이든 백내장 수술이건 망막 수술이건 간에 눈을 벌리거든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스페큘럼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눈을 크게 벌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손상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 세게 벌리다 보면, 특히 눈이 좀 작으신 분들은 좀 세게 벌려야 되니까 그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검하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검하수, 눈꺼풀 근육을 절제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힘을 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으로는 사실 이런 경우는 좀 힘들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 많이 심하시면 수술을 하는 게, 검진을 해서 수술이 필요하다 싶으면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눈 수술은 이런 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또 그럼 당뇨 환자들은 눈 검사는 몇 달 주기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아까 못 보셨나 보네. 그 상태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4개월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개월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 권고되는 그 주기가 다르고요. 저희가 아까 그 권고한 주기대로 우리가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치료가 되고 안정적이면 뭐 3개월 만에, 권고는 3개월마다 하지만 또 4개월, 5개월 만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치료하시는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 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한 혈당 조절과 주치의의 목표를 수립하고 당화혈색소를 목표로 수립해서 그 뭐 6.5면 6.5, 7이면 7 목표를 정확히 수립해서 혈당 조절을 그 목표를 향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1형 당뇨는 이제 5년 이내에, 2형 당뇨는 처음 진단 시 매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늦지 않은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 레이저와 안내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 또 유리체 출혈이나 견인 망막 박리가 동반된 경우는 늦지 않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 있으면 제가 몇 가지만 받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엘리사 로투스라는 분인데요. 선생님, 망막 레이저 시술 받고 아주 간헐적으로 아지랑이처럼 이글거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닌가요? 망막 레이저를 수술을 하고 나면요, 어쨌든 우리가 망막에 어쨌든 염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체라고 하는, 눈 안에 유리체라고 젤리 같은 유리체가 있는데, 이런 유리체에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염증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염증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이 아리장이처럼 떠다니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유리체 변화로 인해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데, 이런 유리체의 변화가 조금 가속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떠다니거나 비문증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경과가 지나고 보면은 대부분 좋아지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심하고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면 다시 안저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 알아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나와서 다른 또 질환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